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뭐, 요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아, 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일주일 빠르게 또 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뭐, 광주의 특히나 이제 미술에 네. 대해서 굉장히 나국장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네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광주의 이제 시립미술관장님도 바뀌신 지 얼마 안 됐고. 유닉 관장님이시죠. 네네네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좀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성적표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일단 서론을 깔고 가죠. 네네네. 그 유닉 관장 이전에 강주시립미술관은 직무대행 체제로 했었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면 저는 도립미술관은 한 90점, 네. 시립미술관은 네. 한 10점. 아, 예. 둘이 합치면은 평균 된다. 50점 된다. 아니,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도립미술관이 그 이지호 관장님이 이제 대전에서 네. 이게 한 3년 됐을 거예요. 네. 내려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기획력을 가지고 네. 전시 퀄리티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 보면서 항상 요 광주에서 뭐 미술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비엔날레라든지 여기에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아시아 문화전당 뭐 대표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미술계 광주 미술계 딴 데가 아니고 딴 데에서 반발이 아니라 광주 미술계 반발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병국 혼자 마음대로 다 돼가지고 맨날 시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통의 부재인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주 예술계 소위 뭐 젊은 작가들을 상대로 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거기가 이제 젊은 분들이니까 약간 그 뭐랄까 좀 변화, 혁신을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중견 작가들까지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야기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또 성명서 발표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 아니 왜 예술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농공생산으로 해가지고 예술하고 관련 없는 사람을 갖다가 자리를 주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인사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술의 전문가가 아닌 그 외에 뭔가 뭐 보훈 인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상당 기간 이렇게 이제 온 거죠. 오다 보니까 시립미술관, 강주 시립미술관에 대한 어떤 뭐 존재감이라든가 사실은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저는 뭐 그 안에 있는 행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봤을 때는 기획력 있는 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수없이 들어가요. 한 전시회마다. 근데 과연 그걸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납득할 수 있는 퀄리티가 되느냐. 뭐 시립미술관은 지금 존재가 없어요. 상당히 낮아졌죠.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 이지호 관장의 전남 도립미술관을 발아라는 손을 그런 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고, 이건 전문가들이 신진 작가들, 중견 작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도립미술관을 한번 봐봤더니 거기는 기획력이 어마어마하게 타협을 합니다. 도립미술관은 사실은 그 전에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깔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 관장님이 오면서 상당한 전시의 퀄리티를 보여줬고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서울에서 내려와요. 그러고 보면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 한 명 바뀌었는데 이렇게 조직이 바뀔 수 있느냐. 그렇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수장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 아니까.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바뀐 거니까 윤석열하고 정부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한 2주일 됐는데 벌써 한 6개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광주하고 이제 전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남은 그래도 뚝심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획력도 가지고 실력도 있으면서 이렇게 관장님께서 다른 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기획했던 것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네. 거기에 비해서 광주는 그 사람이 뭐 전시 기획하고 뭐 준비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예,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뒷받침하는 사람들에게 보훈 인사 또는 선거 때 누구누구 지지합니다, 지원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또 명패 이렇게 끌고 오고 또 제일 심했던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하고 전혀 관계없는 김광진을 갖다가 거기다가 뭐 옛날 보내서 이건 진짜 말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선거 캠프를 갖다가 뭐 문화예술계가 선거 캠프를 뒤치다거리 하는 곳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강주 이제 신인 작가들이 그 성명서를 내고 왜 이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기용을 하고 전문성을 있게끔 해달라라고 요구를 꾸준히 해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강주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강주의 미술계라든가 예술계를 이끄는 중심축이 사실은 강주 시립미술관이고 1년 예산도 도립미술관하고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누가 시립미술관 안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시립미술관도 그러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등치가 크다라고 하는 광주 비엔날레도 그다음에 디자인 센터도 뭐 이런 파트들이 줄줄이 다 보훈 인사성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술의 전공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야기 있더라고요. 실력 없는 C급이 수장이 되면 거기 들어온 사람은 D급, E급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건데 비엔날레도 문제 있는 인사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엔날레가 물론 저도 이제 비엔날레를 쭉 이제 봐왔습니다만은 저번에 한번 판소리 모두의 울림도 한번 봐보면 자 이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시각에서 봤는데 한 그 학예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 그러니까 50대 백인 중년 남성의 눈으로 본 그러한 컨셉 아니었나라는 오리엔탈리즘이다. 예, 그런 게 있다니. 저도 공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금 이제 8월 달에도 이제 강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오픈이 되고 내년에는 또 이제 또 16회 아마 강주 비엔날레도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작가들에 의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좀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파트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전남에서 하고 있는 전시 중에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도립미술관에서 한 것 중. 뭐 이제 지나간 거야 뭐. 이제 뭐 원래 이제 지난해 저는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술성하고 대중성을 좀 허영만 전이 있었어요. 그 치키체카 초코초코 이렇게 나라라 킥보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자 이번에 난 이게 저기 뭐랄까 약간 예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6월 10일부터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만 요 지금 도립미술관에서 9월 달까지 우리는 점유한다. 우리는 점유한다. 어커파이전이 위 커넥트 우리는 연결되고 위 어커파이 우리는 점유한다. 이 내용 보면은 김건희가 그렇게 뭐 주장했던 우크라이나 작가들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뭐 주요 내용은 어떤 거라고 이렇게. 저도 하십니까? 이제 이거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자세하게 안 봤는데 이게 이번 전시에 이렇게 참가하는 분이 이제 9명 이제 다국적. 여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작가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광장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나 광장은 뭡니까? 민주화의 어떠한 외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령한다는 것은 타인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광장에서
모르는 타인들의 손을 잡고 네. 연결시키고 네. 그 다음에 그 광장을 점유함으로써 민주화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네. 소수자를 위한 목소리도 내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면 이거 광주에서 사실 전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남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광주든 전남이든 관계는 없겠지만. 예, 우리는 5.18이 있었으니까 네. 차라리 5.18 주간에 네. 한 3월 달부터 네네. 뭐 8월 달까지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3개월 네.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4월 달부터 한 6월 달까지 네. 먼저 이러한 기획을 했었으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 5.18 주간에 시립미술관에서는 뭐 한 게 없거든요. 네. 별로 뭐 사람들도 인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사성과 시기성도 굉장히 뒤처져가지고 떨어진 것이 광주의 지금 미술 수상들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립미술관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시는 아이디어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바라보고 작가들의 작품들을 꾸준히 생각하고 예,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큰 주제 안에서 전시시킬 수 있는가를 꾸준히 생각한다. 이게 이제 또 미술 작품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막 스포를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시간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소개시켜 주시고 예. 뭐 좋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한 작품만 그냥 소개를 네. 할게요. 네네. 자, 강수지 이하영.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작가죠. 네네. 우리나라 작가가 이제 강주와 홍성등지에서 활동하는 두 명의 작가 그룹인데, 네네. 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음. 태어나줘서 고마워. 음. 저는 요걸로 우리는 점유한다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네. 가셔가지고 꼭 보셔야 될 예. 전시 중에 하나다. 제가 이제 이거 뭐 가셔갖고 보실 거니까 뭐 다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가셔갖고 보시면은 상당한 여운이 있는 네. 볼만한 네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두 작품은 비교. 예.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 가서 가시고요. 예. 조금 멀더라도 뭐 시간 내셔가지고 충분히 갈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전시는 저도 이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주에서도 많이 갔지만 서울에서 네. 엄청 온답니다. 예.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많이 오죠. 네. 감사합니다. 예.